그 사람은 어떻게 지낼지, 헤어지고 무슨 생각할지, 그 사람은 이별을 어떻게 생각할지, 나라는 사람은 어떻게 기억할지, 지금 많이 힘들지, 나를 원망할지 제일 많이 궁금해하는 게 바로 상대방 속마음이에요. 많은 분들이 갑자기 헤어졌다, 갑자기 이별 통보했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시는데 갑자기 헤어지는 경우는 없습니다. 여성분들, 오늘 이 영상을 본 이후로 현재 여러분들이 제외하고 싶은 그 사람, 이별한 이후에 속마음이 궁금한 그 사람, 그리고 내가 앞으로 이별하게 될 남자들의 속마음 더 이상 궁금해하지 마세요. 이 영상 하나로 여러분들이 헤어진 그 남자의 속마음 확실하게 알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런액트입니다. 연애가 잘 될 때에는 당연히 저를 찾아오지 않습니다. 저를 찾아올 때에는 연애가 잘 되지 않을 때, 또는 이별한 직후에 가장 힘들 때, 아니면 헤어진 그 사람이 생각이 날 때 저를 찾아오죠. 근데 그분들이 제일 궁금해하는 게 상대방의 속마음입니다. 그리고 제일 걱정하는 게 뭐냐면, 시간이 지날수록 상대방의 마음이 정리돼서 나를 잊어버릴까봐 제일 걱정하고 제일 불안해요. 그래서 그 불안하고 걱정되는 마음 때문에 빨리 이 사람을 어떻게 해서든지 잡기 위해서 연애 상담을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그러다가 저한테까지 와서 이 사람이 시간이 지나서 나를 정리하기 전에 빨리 어떻게 제외할 수 있게, 이 사람의 마음을 돌릴 수 있게 도와달라고 상담을 신청하죠. 그런데 여기에는 엄청난 오해와 착각이 숨겨져 있습니다. 과연 빨리 잡지 않으면 이 남자의 마음은 영영 멀어지고 식을까요? 그 진짜 비밀, 진짜 진실을 지금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별한 직후에 내가 사랑했던 그 사람의 속마음은 어떨지, 그 사람은 과연 어떤 생각을 할지, 이 영상을 시작으로 여러 가지 테마로 알려드릴 건데요. 오늘은 여자들이 궁금한 내가 사랑했던 남자는 헤어진 직후에 어떤 생각을 할까, 시간별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좋아하고 사랑했던 사람과 관계가 끊기면 내가 그 사람을 좋아했었던 마음의 크기랑 상관없이 그 사람은 어떻게 지낼지, 헤어지고 무슨 생각할지 궁금하죠. 과연 그 사람은 이별을 어떻게 생각할지, 나라는 사람은 어떻게 기억할지, 지금 많이 힘들지, 나를 원망할지, 여러 가지 생각들이 당연히 들죠. 그러다 보니까 저한테 이별한 이후에 연애 상담이나 재해 상담을 오시는 분들이 제일 많이 궁금해하는 게 바로 상대방 속마음이에요. 왜냐면 그 상대방의 속마음을 알아야 그 사람에게 접근을 하거나 재회를 위한 전략을 짤 때 아무래도 유리하잖아요. 헤어진 직후에 아직 미련이 남아있는 상태라든지, 아니면 상대방을 잊고 싶은데 도무지 잊혀지지 않는 상태라든지, 그래서 이 사람을 너무 잡고 싶은 상태라면 뭐 한번 연락이라도 해보고 대화라도 좀 시도해보고, 기회가 된다면은 재회를 좀 추진도 해보고, 안 되면 친구로라도 지내고 싶잖아요. 이런 마음들이 클수록 상대방에 대한 속마음은 더더욱 궁금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오늘은 여성분들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남자들이 이별 후에 하는 생각을 시간별로 정리해봤습니다. 이 영상 본 이후로 더 이상 내 남자친구가 헤어진 후에 어떤 생각할지 오해하고 착각해서 같은 짓 하지 마세요. 많은 분들이 헤어진 직후에 남자가 어떤 생각을 하는지 몰라서 오히려 남자의 마음을 붙잡으려는 행동이 아니라 더 쉽고 멀어지게 하는 행동들을 많이 해요. 이 남자의 마음을 착각해서. 근데 이 영상을 이후로 이제 앞으로는 절대 내가 헤어진 그 사람의 마음을 더 멀어지게 하는 행동은 절대 금지입니다. 근데 이 시간별 반응이나 생각들은 이별 상황과 유형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는 날 수 있어요. 우선 이별한 남자들의 공통적인 특징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남자들이 원치 않는데 일방적으로 이별 통보를 받은 게 아니라 충분히 고민하고 신중하게 이별을 선택한 경우에는 대다수의 남자들이 이런 행동 패턴을 보입니다. 앞서 말했듯이 이별 사유와 상황, 사람에 따라서 반응은 조금씩 차이가 날 수 있어요. 첫 번째, 헤어진 직후 2주차의 반응입니다. 우리가 이별하기까지는 어때요? 이별하기 직전까지 아무렇지 않다가 갑자기 딱 이별 선고하진 않잖아요. 많은 분들이 갑자기 헤어졌다, 갑자기 이별 통보했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시는데 갑자기 헤어지는 경우는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모르고 있었을 뿐이지 상대방은 알게 모르게 혼자서 카운팅 세고 있었고 혼자서 많이 힘들어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대놓고 갈등이 있었던 경우에는 이별하기 직전까지 얼마나 많이 다투고 싸우고 맞춰가기 위해서 애쓰고 그런 과정들을 거치면서 멘탈도 탈탈 털리고 마음적으로 많이 지쳐있는 상태겠죠. 그래서 이만큼 감정 소모가 많이 일어난 상태이기 때문에 많이 지치고 힘든 상황이었을 거예요. 게다가 이런 상황에서 남자가 이별을 바랬을 정도면 더더욱 이제 더 이상은 연애도 하기 싫고 이 여자도 싫고 그냥 이 관계를
떨쳐내고 빨리 벗어나고 도망치고 싶은 상황이었겠죠. 빨리 이 관계에서 벗어나서 자유로워지고 싶었을 거예요. 그리고 이런 상태나 마음이 강할수록 헤어진 직후에 엄청난 해방감과 후련함을 느꼈겠죠. 그리고 자유를 만끽하고 싶었을 겁니다. 그래서 그동안 여자친구의 눈치를 보느라고 쉽게 하지 못했던 술, 게임, 운동, 친구들과의 모임, 나이트 클럽과 같은 쾌락과 유흥, 취미생활 등을 신나게 즐기게 되죠. 이러한 행동들은 이 사람이 이별하기 직전까지 너무 고통스럽고 스트레스를 받았었잖아요. 이 고통과 스트레스, 부정적 감정 같은 것들을 해소하고 보상하기 위한 행동이죠. 힘들었던 시간들을 충분히 해소하고 보상하기 위해서 쾌락과 도파민을 마구 추구하는 거예요. 그 다음 3주차 반응입니다. 이렇게 실컷 쾌락과 도파민을 추구하면서 내가 지쳤던 마음을 충족하고 보상하는데도 한계가 있어요. 뭐 처음에야 자유 만끽하고 술, 게임 안 했던 것들 하면서 신나고 즐겁지. 매일 똑같은 거 하고 매일 비슷한 쾌락을 추구하다 보면은 언젠가는 다 질리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도파민과 쾌락을 추구하는데도 한계가 있고 언젠가는 끝이 나게 되죠. 그게 바로 3주차 때부터 서서히 끝이 나기 시작합니다. 충분히 놀고 즐기고 먹고 마시는 시간들을 통해서 내가 연애를 하면서 고통받고 힘들었던 스트레스와 감정들이 어느 정도 해소가 되기 시작하면은 그때부터는 조금씩 헤어진 전 여자친구가 생각이 나게 되죠. 그래서 이때부터 헤어진 여자친구의 존재가 생각도 나고 불현듯 떠오르기도 하고 근황이 조금씩 궁금해지기 시작합니다. 그 사람은 잘 지내고 있을지, 그 사람은 뭐 하고 지낼지, 혹시 내 생각을 하진 않을지, 나랑 헤어졌는데 나 잊고 새로운 남자를 만났을지, 이런 궁황 같은 것들이 조금씩 궁금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4주차 이후입니다. 한 달 정도 되면은 짧은 연애든 긴 연애든 연애하면서 계속 누적되고 축적돼서 이별까지 이르게 됐었던 스트레스와 지루함, 부정정서 같은 것들은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가라앉게 되죠. 여러분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현재 내 옆에 불편하고 감정이 안 좋은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을 맨날 본다고 생각해봐요. 볼 때마다 짜증나고 볼 때마다 피곤하고 볼 때마다 더 밉상이에요. 근데 그 사람을 어느 정도 시간을 두고 오랜만에 보면은 예전만큼 그렇게까지 밉지가 않거든요. 왜냐? 시간을 뒀기 때문에 내 눈에서 좀 사라졌기 때문에 그 당시에 느꼈던 부정적인 감정이나 정서 같은 것들이 어느 정도 좀 사라지고 가라앉아요. 그게 사람의 당연한 심리입니다.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부정적 정서가 가라앉으면서 오히려 그 추억들이 미화되기도 하잖아요. 많은 분들이 시간이 지나서 상대방이 나를 완전히 잊어버리고 정리해버리면 어떡하냐 걱정하고 불안해하면서 빨리 붙잡고 어떻게든지 매달리고 대화하고 만날 생각만 하는데 자기를 다 잊어버리고 영영 이렇게 끝나버리는 거 아니냐 라면서 막 조급해 하시는데 사실 그렇지 않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이별할 당시에 최악이면 최악이었을수록 부정적인 감정이 크면 컸을수록 더더욱 그만큼의 충분한 시간을 둬야 이 상대방들이 여러분들을 덜 미워하고 덜 불편해하고 덜 껄끄러워합니다. 오히려 시간을 좀 둬야 그 부정적 정서가 가라앉아서 여러분들을 좀 더 새로운 마음으로 미화된 기억으로 대화를 하고 만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런 상태가 되어야 여러분들이 다가가거나 말을 걸었을 때도 그 사람이 좀 더 쿨하고 흔쾌히 환영해주겠죠? 이게 어떻게 이별했느냐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기는 하겠지만 대부분은 이렇게 지쳤던 마음을 회복하고 부정적이었던 감정도 누그러들기 시작해요. 그리고 이때부터는 진짜 헤어진 여자친구가 생각이 많이 나요. 그리고 만났던 전 여자친구가 엄청 예뻤을수록 나한테 엄청 잘해줬을수록 엄청 몸매가 좋았을수록 속궁합이 엄청 잘 맞았을수록 그리움이 점점 더 커지게 되죠. 더 많이 생각이 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사람을 만났을 때 얼마나 멋진 여자, 얼마나 매력 있는 여자였냐, 그리고 또 얼마나 선하고 좋은 여자였냐에 따라서 4주차가 됐을 때 여러분들을 떠올리는 속도, 감정이 점점 더 커지고 빠르게 올라올 거예요. 그러니까 있을 때, 만날 때 잘해줘야겠죠? 그리고 무엇보다 주변에 여사친도 적고 새로 만날 여자의 기회도 적고 또 여자분들한테 인기도 없고 이런 상태일수록 전 여자친구가 점점 더 많이 생각나고 그리울 수밖에 없습니다. 시간의 흐름에 따른 반응 시간이 예외인 경우도 있어요. 언제나 예외는 있잖아요? 예외인 경우를 따져보기 위해서 반드시 체크해봐야 될 사항이 이별하게 된 계기 또는 사유인데요. 제가 앞서 말한 이 4주차의 마법이 적용되지 않는 예외의 경우도 있습니다. 바로 이 4주보다 훨씬 더 긴 시간이 필요한 경우죠. 그런 경우가 바로 어떤 경우냐면요. 크게 두 가지로 정리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 이별까지 너무
너무 고통스러웠던 경우입니다. 이별하게 되기까지 남자가 너무 힘들었거나 큰 충격이나 상처를 받을 만한 사건이나 상황이 있었던 경우예요. 사람은 누구나 부정적인 기억이나 상처가 지워지는 데는 충분한 시간이 필요하죠. 그리고 부정적인 기억이나 상처가 클수록 시간이 더 길게 필요하기도 합니다. 내가 아무리 이 사람을 좋아하고 사랑해도 상처받은 마음은 별개예요. 애증이라는 단어도 있잖아요. 아무리 사랑해도 증오하는 마음은 분명히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좀 미련이 있고 마음이 있고 사랑하는 상태라고 하더라도 여러분들한테 상처받은 마음이 너무 크면 이 관계를 유지하는 게 힘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관계를 유지하기보다는 이별을 선택하는 경우도 있죠. 아무리 사랑하고 좋아해도 이 상처받은 마음이 너무 크면 그냥 내가 이 사람을 보고 옆에 있는 것 자체가 그냥 힘들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아무리 사랑하고 좋아해도 아프고 상처받은 마음이 크면은 이 관계를 유지해 나가는 거, 재회를 하는 거에 있어서 자신이 없고 용기가 나지 않을 수 있죠. 이럴 때 내 마음, 내 감정, 내 욕구만 생각해서 무조건 설득하면 안 되죠. 오히려 상대방의 마음이 충분히 회복되고 치유될 시간을 줘야죠. 이 상처와 충격이 클수록 그만큼의 긴 시간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 여자가 너무 매달린 경우입니다. 이별하는 과정에서 또는 이별한 직후에도 여자분이 이별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남자분한테 너무 오랫동안 매달리고 집착을 한 경우예요. 이별을 통보한 남자도 한때 이 여자를 진심으로 좋아하고 사랑했다면 남자 입장에서는 내가 이별을 통보를 했더라도 조금은 미안하고 미련이 남을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아쉬움도 있겠죠. 왜냐면 내가 이 여자를 만나고 사랑하면서 얼마나 많은 노력과 정성과 시간과 비용을 투자했겠어요. 처음부터 헤어지자는 생각으로 사귀었던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누구든지 다 내가 만나고 있는 이 사람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하잖아요. 이왕이면 헤어지기보다는 잘 맞춰나가기 위해서. 근데 이 여자분들이 이별 과정에서 또는 헤어진 직후에 매달리고 집착을 할수록 이 남자분 입장에서는 여자를 진심으로 사랑했기 때문에 그나마 남아있었던 미안함, 미련, 아쉬움까지도 탈탈 털리게 되죠. 그리고 이러한 감정이 탈탈 털리는 것도 모자라서 미안함이나 미련, 아쉬움 같은 것들이 귀찮음이나 짜증으로 바뀌게 돼요.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재회를 하려면은 어느 정도의 미련이나 아쉬움은 남아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내가 좀 아쉽고 이 미련 때문에라도 한 번 더 해볼까? 이런 마음이 들잖아요. 근데 이별 과정 또는 헤어진 직후에 상대방이 떠오르기만 해도 몸서리 칠 정도로, 아니면 연락했을 때 씹었을 정도로, 아니면 전화했을 때 바로 끊어버리거나 차단을 할 정도로 이 남자분한테 매달리고 집착했다면 그만큼 미련이나 아쉬움이 사라질 수밖에 없겠죠. 남자가 이 여자분을 떠올렸을 때 이미지가 어떠겠어요? 나한테 끝까지 매달리던 매력 없었던 사람, 나를 끝까지 힘들게 했던 사람, 나의 의견을 존중하지 않고 자신의 감정만 주장했던 사람, 그리고 헤어진 직후에도 질릴 정도로 집착했던 사람, 어떤 경우에는 좀 무섭기까지 했었던 사람으로 떠오르겠죠. 이런 이미지를 지우기 위한 충분한 시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런 나의 매력 없는 이미지를 지우고 미련이나 아쉬움이라는 감정이 다시 생겨나기 위한 더 긴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매달린 정도가 크고 매달린 시간이 길수록 그만큼의 긴 시간이 필요합니다. 여자분들, 이별하는 과정에서 또는 헤어진 직후에 절대 매달리지 마세요. 어떠한 분들 같은 경우에는 내가 헤어질 때 나는 그래도 해보고 싶은 만큼 다 해보고 그냥 지를래요,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렇게 하고 나서 훌훌 털어버리는 분들도 있거든요. 근데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훌훌 털어버리기보다는 후회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때는 내가 그런 감정일 거라고 착각을 해서 그냥 저질러 버리는데 그런 행동하고 얼마 안 가 후회하면서 수습하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절대 감정적으로 행동하지 말고 정신 똑바로 차리고 이성적으로 잘 판단할 수 있는 멘탈을 갖추셔야 합니다. 헤어진 직후에는 대체 어떻게 대처해야 될까요? 제가 이제 앞서서 쭉 설명을 하면서 간단하게 여러분들한테 소소한 팁 같은 것들을 조금씩 전수를 해드렸는데, 그럼 여러분들은 헤어진 직후에 또는 이별 과정에서 어떻게 행동해야지 제일 후회 없고 나중에 재회 가능성을 좀 열어놓을 수 있겠어요? 만약에 이 남자분이 이별 직후까지 고통받을 수밖에 없었던 이 부정적인 기억과 감정, 스트레스 같은 것들이 가득 차 있는 상태에서 안 그래도 힘들어 죽겠는데 이 여자분이 자꾸 매달리고 집착을 해요. 그러면 안 그래도 이별까지 이르게 되었었던 여자에 대한 안 좋은 기억들이 굉장히 큰데 안 좋은 기억들이 더더더더 악화되고 가중되겠죠. 그래서 이별의 근원이라고 느꼈던 이 여자라는 존재 자체가 더 불편해지고 더 멀리하고 싶고 더 빨리 떨쳐내고 싶을 거예요. 빨리 도망가고 싶지 않겠어요? 사랑했던 여자에 대한 빈자리도 소중함도 전혀
바뀔 수 없겠죠. 이 관계와 여자를 떠나기 위한 해방감만 계속 찾게 되고 회피하게 될 겁니다. 여자분들이 헤어진 직후에 어떻게 하면 이 남자와 연락할 수 있을까? 만날 수 있을까? 말이라도 한번 할 수 있을까? 엄청 머리를 굴리면서 이것저것 막 시도하고 염탐하면서 연애 상담도 여기저기 받아보면서 방법을 막 찾아다니는데요. 다른 거 다 하지 말고 일단 충분한 시간부터 주세요. 남자가 부정적인 기억이나 감정을 지우고 여러분들의 존재도 새롭게 받아들이고 좋은 기억으로 채워나갈 수 있는 깔끔한 마음과 공간의 여유 말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이 남자가 나를 잊고 마음을 정리할까봐 자꾸 연락해서 집착하고 매달리는 게 아니라 부정적인 감정이 지워질 충분한 시간을 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남자분들한테 내 부정적 기억이나 감정 같은 것들을 지우기 위한 최소 2주에서 4주 정도의 시간을 줘야 되는데 이 시간 동안 여러분들이 꼭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근데 많은 분들이 이 시간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낭비를 해요. 많은 분들이 이 시간 동안에 뭐 하는 줄 아세요? 상대방 속마음과 근황을 알기 위해서 실컷 SNS랑 푸사 염탐하면서 혼자서 소설 쓰고 추측하면서 멘탈 다 갉아먹고요. 술 마시면서 울고 실수하고요. 그렇게 점점 내 정신과 몸을 갉아먹는 행동들을 합니다. 점점 자존감이나 매력 떨어지는 거죠. 그럼 여러분들이 이 시간 동안 해야 되는 건 뭐예요? 이별에 이르를 수밖에 없었던, 그리고 이 남자가 이별을 구할 수밖에 없었던, 내가 연인으로서 이 남자를 힘들고 질리고 지치게 할 수밖에 없었던 나의 특성과 성격, 심리 등의 문제점을 싹 다 개선해야 돼요. 이 남자가 부정적인 감정을 가라앉히고 지우는 시간을 그냥 마냥 기다리면 안 돼요. 그 시간 동안에 준비하고 회복해야죠. 여러분들도 뭐라도 개선하면서 나 레벨업 시켜놔야죠. 남자가 나에 대한 부정적인 기억과 감정이 가라앉으면 뭐해요? 옛날에 그 매력 없고 문제점 가득하고 날 힘들게 했던 그 모습 그대로인가? 과연 부정적 감정이 지워졌다고 다시 나와 관계가 잘 될까요? 지워졌던 부정적 감정이 다시 상기되고 다시 올라오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 시간 동안에 반드시 여러분들이 이별하게 된 그 원인을 정확하게 찾아서 제대로 개선하고 해결해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이 상대방한테 다시 연락을 했을 때 상대방 입장에서 대화를 이어나가 보든 만나서 데이트를 하든 썸을 다시 타든 뭐라도 만남을 고려를 해보겠죠? 다시 연락이 되었을 때에도 헤어질 당시 모습의 그대로면 이 남자는 분명히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아 맞아, 이래서 내가 헤어졌지.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재회를 위해서 제가 약속이나 만남을 잡아줘도 내가 준비가 되어 있지 않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다시 한번 확인 사살당하고 썸에서 끝나는 경우 굉장히 많습니다. 이렇게 되면 어때요? 다시 한번 연인으로서의 내 존재 가치와 매력은 확인 사살당할 거고요. 기다렸던 재회 기회는 날아갈 거고요. 재회 가능성은 폭락할 거고요. 또다시 길고 긴 기다림의 시간을 가져야겠죠. 제발 여러분들 재회를 위해서 준비하는 시간을 염탐이나 술, 푸념, 눈물로 보내지 마세요. 외모 기술에만 치중하면서 보여주기식 매력만 가꾸지 마세요. 여러분이 헤어진 원인은 여러분 안에 있어요. 여러분들이 외모가 뭐 그렇게 바뀌어가지고 헤어졌을까요? 그럼 이 세상에 외모가 별로고 조금만 살찌면 다 헤어지나요? 여러분들이 단순히 기술이 없어서 헤어졌나요? 그럼 처음에는 어떻게 사귀었어요? 여러분들이 눈에 잘 보이지 않아서 너무 쉽게 놓치는 성격이나 심리, 프레임 등과 같은 내면의 가치를 개선하는 데 많은 노력과 시간을 투자해야 됩니다. 외적인 매력은 물론이고 헤어진 진짜 원인인 내 내적인 매력까지 제대로 개선하고 해결한 매력 넘치는 내 모습으로 우리 여자분들이 원하는 그 사람 절대 놓치지 말고 제대로 쟁취하세요. 이상 러넥트였습니다.